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자, 코로나19도 독감처럼 반복 감염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서울에 사는 20대 여성이 3월에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치료를 받고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요. 4월에 또 양성이 나온 겁니다. 자, 코로나19 알 듯 모를 듯 잡힐 듯 말 듯 참 쉽지가 않는군요. 자, 이런 가운데 독감 백신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무료 접종이 전격 중단됐습니다. 올해에는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서 무료 접종 대상자를 1,900만 명으로 확대했죠. 바로 오늘이 접종 시작일인데요. 자, 그런데 소아 청소년과 임신부 접종이 시작되기 직전에 백신 유통 과정에 문제가 발견됐다,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자, 현재 식약처가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브리핑 전해드렸죠. 품질 확인 전까지 독감 예방접종 사업은 중단하겠다고 밝혔고요. 8일부터 접종했던 8세 미만의 접종은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 코로나19 독감 동시 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걱정이 좀 드는데요. 빠른 조치가 있었으면 합니다. 자, 1부에서는 이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공연 예술인들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어서 3분요가 오늘 리 씨가 스튜디오에 출연해 생방송으로 진행되는데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해 주시고요. 2부는 부동산 상담입니다. 최근 3기 신도시에 대한 관심이 뜨겁죠. 3기 신도시 청약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꼭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대한민국 구석구석 현장을 만나보는 슬기로운 자취생활. 매주 화요일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시설 운영과 대면 관람이 많은 문화공연계는 전례 없는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예정됐던 공연이 취소되거나 연기됐고요. 관련 종사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있는데요. 엊그제 극단을 운영하는 배우 김수로 씨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최근 고통스러운 상황을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 싶다라고 토로하기도 했죠. 자, 이렇게 유명 배우도 이럴지인데 지역의 예술인들은 두말할 것도 없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분 모셔보죠. 경기도 의회 황수영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원 팔달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수영 도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침부터 먼 길 오셨는데 지역구 수원이시죠? 네, 오늘 좀 차가 막혀서 한 1시간 반 좀 넘게 걸렸네요. 아, 그렇게 네. 오래 걸렸네요. 네. 예. 자, 출연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공연장을 포함해서 각종 문화시설이 대부분 제대로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의 공공문화시설은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네, 올해 초부터 박물관, 미술관, 스포츠 경기장, 공연장 같은 공공문화시설이 방역 1단계에서는요, 수용인원 50% 입장, 좌석 뛰어앉기 등 제한적 개방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같은 방역 2단계에서는 문을 닫고 아예 좀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다만 이제 공연장의 경우는 지금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아트센터 중심으로 무관중 온라인 중계 시스템을 발빠르게 저희가 준비하면서요. 2단계 상황에서도 비대면 온라인 공연으로 전환해 온라인 공연을 꾸준하게 선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예. 지금 현재 경기도에는 44개 이제 문화회관이 있고요. 이제 84개 이제 공연장이 있는데 정상적인 공연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비대면으로 전환하거나 예. 연기 취소를 반복하는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 지금 심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경기도뿐만 아니라 최근 공연장이나 각종 문화시설은 정해진 방역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민간 공연장에서는 잘 지켜지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럼요. 당연하죠. 예. 만약 방역에 허점이 생기면 해당 시설로서는 운영에 사활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공공기관과 민간시설을 막론하고 모든 문화시설이 철저한 방역규칙을 마련하고 매뉴얼에 따라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예, 현재 민간 공공기관은 매뉴얼에 따라서 잘 지켜지고 있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었고요. 네. 공연장은 집단 감염의 우려 등이 얘기되는 장소 중 한 곳이지만 공공극장을 제외하고도 공연장에서 문제가 생겼다. 이런 일은 사실 거의 없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모신 이유 중에 하나가 공연장은 거의 침방울이 발생하지 않는 공간이라 거리두기만 지켜지면 안전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네, 그 현재 공연장이요 고위험군이 아닌 중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만은 예.
이것도 좀 재고해볼 좀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제가 그 한 2달 전에요. 방역 1단계 때 공연장에 직접 가봤는데요. 예. 이 과정을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보면 첫 번째로 동선 관리를 위해 정해진 게이트로만 입장을 하고요. 다른 출입구는 다 막아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두 번째로 전자명부 다 작성을 해야 그렇죠. 되고요. 또 세 번째로 손소독 및 발열 다 체크를 하고요. 예. 또 네 번째로 공연 관람 중에도 마스크를 모든 분들이 착용을 해야 됩니다. 예. 또 다섯 번째로 공연 중에는 무대 쪽 한 방향만을 주시를 하고 그렇죠. 또 여섯 번째 서로 발 없이 조용히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로 좌석 뒤에 앉기까지 다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오히려 뭐 식당이나 카페보다는 더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현재 지금 매일 뭐 식당이나 카페, 뭐 식사도 하러 가고 그렇잖아요. 예, 예. 백화점보다도 안전합니다. 솔직히 침방울에 틀 일이 없지 않습니까? 예. 한마디로 무비말 공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아마 지금 다수 대중이 모이는 곳 중에 가장 안전한 곳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공연장 내에 집단 감염 사례가 없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공연장은 많이 모이니까 뭐 무조건 폐쇄하라.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정교한 방역 지침 설계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1단계, 2단계가 아니라 뭐 1.5단계를 설정을 한다든가 예. 좀 지금보다 훨씬 정교한 지침을 마련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세밀하고 촘촘한 어떤 지침 설계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예. 네. 자,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예술이냐 하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런 또 공공문화시설이 문을 닫게 되면 예술인들의 생계도 당장 걱정이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좀 민간극단과 좀 소극장을 운영하는 분들의 얘기를 제가 좀 들을 기회가 좀 있었는데, 예. 임대료는 물론 휴대폰료도 내지 못할 만큼 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요. 저 무용 단체를 운영하신 분 중에는 조명, 음향 장비 같은 공연 장비를 뭐 내다 팔거나 예. 수십 년 운영하던 단체를 해체하는 정도의 상황에 이르렀다는 얘기도 실질적으로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인 예술가들의 생계 문제도 상상 이상으로 좀 심각하지만 청년 예술가들의 경우를 보면은요, 이 청년들은 20대 어느 날 이제는 아예 데뷔할 기회조차 없어진 것이에요. 예. 그래서 무대에 서기에 이 청년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좀 꿈을 키워왔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꿈을 펼칠 기회를 박탈당한 그런 상황이라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공연 하나를 우리가 올리기에 누구는 몇 년은 적게는 좀 수개월을 그렇죠. 준비하는 게 기본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무대에 설 수조차 없는 현실에 좌절한 예술인들이 너무 많아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네. 상황입니다. 특히 이 공연이라고 하면 우리가 대부분 무대에 오르는 사람들을 좀 떠오르기 마련인데 무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인력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무대에 오른 출연진보다 무대 뒤에서 일하는 전문 스텝이 인력이 훨씬 많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피아노 연주 공연에 피아니스트는 뭐 단 한 명이지만은요. 그분들 뒤에 조명, 뭐 음향, 무대 감독, 뭐 악기를 세팅해 주는 담당, 공연을 기획하는 기획자까지 몇 배의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데 이분들 상황이 지금 말이 아닙니다. 네. 예. 함께 안타깝습니다. 공연을 네. 준비하는 분들도 현재 타격이 큰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오랜 기간 계획을 잡고 준비를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19의 확산세와 함께 변수가 컸습니다. 갑자기 공연장이 문을 닫거나 계획됐던 공연이 하루아침에 취소가 되기도 하고요. 네. 이런 상황이 생기면 공연은 사실 대체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특히나 좀 경제적 손실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제 그나마 좀 공공극장과 계약한 공연의 경우에는 뭐 공연이 취소될 경우에요. 뭐 자체 규정이 있어서 출연료 일부나 집행된 경비의 일부를 실적으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간극장이 문제죠. 민간극장의 공연은 상호 뭐 조율안이 다르기 때문에 피해가 막 훨씬 큰 거로 그렇게 예. 얘기 들었습니다. 네. 자, 지금 뭐 피해가 매우 큰 상황, 암담한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고요. 최근 김수로 씨가 대관료 관련해서 언급을 했거든요. 저희가 앞서서 네. 문재인 대통령과 만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만난 자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정정해드리고요. 공연은 취소가 돼도 공연장 대관료는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작은 극단이나 공연을 기획한 입장에선 이 공연 수익으로 이런 부분들을 충당하는데 경제적 부담이 더욱더 클 것 같아요. 네, 그 대관료 관련해서도 공공극장과 민간극장의 보상이 다릅니다. 예. 우선 경기도 내 공공극장의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19에 따른 공연 취소의 경우 100% 지금 대관료 환불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근데 다만 지금 대학로 같은 민간극장의 경우에는 공연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약 조건이 다르고 공연이 취소될 경우 대관료 환불을 쌍방이 서로 조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환불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고요. 예. 또 그렇다고 또 환불을 강제하지도 못하게 하는 거로 좀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민간 소극장의 경우 대부분 영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신들도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내야 하는 입장이라 제가 보기에는 공연자, 극장주, 건물주 간에 3차 함수를 풀어야 하는데 결국 정부의 세심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떤 이 공연장, 극장주, 건물주 간의 협상이 아닌 정부에서 조금 더 세밀한 정책을 네, 내세워달라. 아무래도 관심을 더 가져줘야지만 그렇죠. 예.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경기도의 이런 예술인들과 이야기 나눠볼 기회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예술인들 주로 어떤 이야기 최근에 합니까? 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무슨 포럼이다, 정담회다, 공적으로 사적으로 지금 많은 분들을 제가 만났는데요. 예, 한두 예. 달간.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늘리고 공연의 디지털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또 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보장 제도를 만들고 예. 이런 논의들이 나옵니다. 사실 이런 건 중장기적인 과제고요. 지금 현실적인 건 예술인한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요. 예술인 본인들의 현재 심리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예술인들은 금전적 보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남들의 마음을 먹고 사는 분들 아닙니까? 아,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지금은 이제 기본적인 생계는커녕 내가 지금 왜 예술을 해야 하나, 앞으로 지금 계속할 수 있나, 이렇게 본인들 스스로의 마음도 잘 추스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현재는 지금 예술인으로서의 존재 이유와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 마련을 좀 많은 분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예, 예. 무엇보다도 당장 필요한 부분은 공연을 할 수 있고 관객들을 만나기 위해 필요한 공간일 텐데요. 최근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연계도 일정 부분은 디지털 전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이후를 얘기하면서 이런 비대면 공연이 새로운 트렌드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공연계에서는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예, 그 공연의 지금 디지털화가요. 코로나 때문에 좀 사실 강제로 좀 앞당겨진 면도 있죠. 예. 근데 이제 결국엔 저희가 앞으로 가야 할 피할 수 없는 미래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연이 갑자기 지금 비대면 온라인 공연으로 선보이게 되면서 이제 공연의 영상화라든가 한 발 더 나아가 AR, VR 같은 디지털 신기술까지 접목해 지금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공연의 디지털화, 공연과 기술의 접목이 좀 일시적인 대안이 아니라요. 좀 하나의 장르처럼 좀 발전했으면 좋겠고요. 안정화되는 과정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공연을 운영하는 기획자나 예술가 그리고 관객들한테도 새로운 장르나 모델로 좀 인지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이 공연의 디지털화는 좀 새로운 트렌드긴 하지만 네. 저 같은 경우도 공연 보러 굉장히 많이 가는 입장에서 사실 공연은 현장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온라인으로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네, 지금 맞는 말씀 하셨는데요. 예, 네. 예. 지금 공연의 3대 요소 중 하나가요. 사실은 무대와 관객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 좀 온라인으로 공연을 보게 되면은요. 공연장에서만 실시간 느낄 수 있는 감동에 좀 비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비대면 온라인 공연이 실황 공연을 대신할 수 없다는 이야기들을 지금 많이들 하시고요. 예. 지금 콘서트의 경우 사실 자신이 좋아하는 예를 들어서 아티스트의 숨소리와 땀방울까지 좀 느끼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공연장 제일 앞자리 살라고요. 예. 공연 티켓 예매 시작되면 땡 하면서 엄청난 경쟁을 치르기도 하죠. 클릭 전쟁이 네, 일어나죠. 그렇죠. 예. 그래서 뿐만 아니라 연주를 듣는 공연도 악기의 생생한 음이나 연주자의 움직임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으라고 집중하기도 하고요. 예.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생동감을
온라인에서 느끼는 거는 분명히 지금 한계가 있습니다. 예, 예. 네. 저는 사실 전문가는 아닌데요. 잘 모르겠지만 결국 이게 이 방향이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공연의 디지털화라는 시대적 요구와 새로운 관객의 수요를 반영하여서요. 이것은 이 자체를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전통적인 대면 공연을 가능케 하는 좀 방안이 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계속해왔던 대면 공연을 안전하게 좀 이끌어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온라인 이 공연 문화도 좀 키워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상당수의 공연이 공연장 내에서 진행되면서 밀폐된 공간이다. 이런 인식이 강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말씀하신 대로 무엇보다 공연장이 좀 안전하다. 이런 인식을 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좀 필요할까요? 저는 좀 공연장이요. 좀 K 방역의 좀 성공 사례로 K 방역의 상징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예방을 위한 수칙을 저희가 준수하면서요. 좀 안전하게 공연 예술을 관람할 수 있는 문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좀 사회적인 노력과 지지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예. 특히 이제 공무원분들의 좀 더 능동적인 관점과 문제 해결 의지가 좀 가장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저희가 이제 방역을 강조할 때요. 지금처럼 무조건 우리가 공공 공연장이나 박물관부터 닫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히려 지금처럼 좀 사람들이 지치고 마음이 힘들 때일수록 좀 갈데없는 주민들을 위해서 공연장과 박물관을 좀 열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겁니까? 예, 그래서 예. 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예. 좀 경제적, 행정적 관점으로만 공연 예술계를 바라봐서는 좀 안 될 것입니다. 예. 공공극장과 박물관은 사실 철도와 수돗물 같은 공공재입니다. 예. 예술을 바라보는 우리 철학의 문제이고 감염 경로의 안전성에 대한 과학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좀 예를 들었는데 1.5 단계 같은 설정 같은 방안이라든가 예. 그리고 우리가 무조건 뛰어앉기를 강요하거나 공연장을 폐쇄하는 일률적인 방안이 아니라 보다 좀 유연한 좀 공연장 운영 지침 마련 등 좀 아주 정교하게 방역 지침을 좀 설계한다고 봅니다. 예. 네. 무조건 공공 공연장이나 박물관부터 닫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라는 말씀에는 100% 공감합니다. 네. 자, 코로나19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반기 계획이나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그래서 보니까 다행히 지금 전주말을 기점으로 좀 감염자가 100명 이하로 좀 감소 추세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번 추석이 좀 많은 분들이 좀 고비라고 말씀하시는데 좀 정부를 믿고 좀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예, 예. 저는 사실 예술인들을 대변을 하기 위해 좀 이 자리에 좀 나왔는데 예, 예. 흔히 좀 이 의식주가 먼저라고 하지만 의식주만큼 예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 예술가이다는 예술가들에게는 공연장이 의식주입니다. 그렇죠. 예. 아까도 예술이 밥 먹여주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 앞으로는 창작 활동가 예술이 밥 먹여준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자율주행이나 로봇 기술만 봐도 단순 노동의 많은 일자리가 이제 사라질 가까운 미래에는요.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기재가 할 수 없는 창작 활동으로 밥을 먹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요. 아무쪼록 대한민국 공연장과 박물관이 K방역의 성공 사례로 K방역의 상징으로 됐으면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예. 지역문화 공연계를 위해서 많은 이야기를 또 듣고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 의회 황수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2부의 첫 순서는 리 씨와 함께하는 요가 생활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출연해 생방송으로 진행되니까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2부는 부동산 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정부의 사전 청약 일정 발표 후에 3기 신도시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3기 신도시 관련 이야기 나눠보고요. 상담도 진행해보죠. 네, 2부에서 뵐게요. 네, 매일 3분씩 건강한 자세의 달인이 되는 시간입니다. 리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네, 우리 리 씨가 등장하자마자 유튜브를 통해서 박조셉님께서 오늘 복수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기억하고 있어요, 박조셉님. 예, 네. 예, 동작이 아니잖아요. 오늘 또 토크 형식으로 박조셉님 너무 기억하겠습니다. 아니 요가원 시간표를 보면 네. 저녁 7시에는 하타 요가, 저녁 8시에는 빈 야사 요가, 빈 야사 요가.
빈야, 사요가 네. 이렇게 시간별 수업 이름이 다르더라고요. 아, 네. 저는 예. 무슨 사투리인 줄 알았어요. 아니 저는 전혀 모르는데 대본에 이렇게 네, 나와 네. 있어서 하타와 빈야사 이게 대체 뭐가 다른 겁니까? 맞습니다. 그 요가원이나 뭐 어떤 스포츠 실내 시설 가면은 예. 시간표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요가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수업 종류가 이제 시간표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아마 신입 회원님들 이제 막 요가를 입문하시는 분들이 어떤 수업을 들으면 좋을까? 이게 뭐지? 이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예. 요가 종류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아니 저도 이전에는 요가를 좀 배워볼까 이런 관심이 있었는데 진짜요? 선생님을 좀 잘못 만났는지 요가에 대한 관심이 많이 좀 떨어졌거든요. 어떤 선생인가요? 옆에 계십니다. 저한테는 하타 요가든 뭐 빈야사 요가든 그냥 똑같이 좀 힘든 요가거든요. 이게 어떻게 다릅니까? 일단 하타 요가부터 설명드리자면요. 이 하타 하타도 요가. 예. 네, 산스크리트어예요. 해와 달을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내 신체의 음의 기운과 양의 기운을 조화롭게 만드는 요가 동작입니다. 예. 그래서 하타 요가의 가장 큰 특징은요. 한 동작을 아주 오랜 시간 유지를 해요. 예를 들어서 앉은 산자세 있죠? 예, 예. 이 자세를 약 3분. 그리고 최소 5호흡 이상. 예. 조금 길게 유지합니다. 이렇게 길게 유지하게 되면요. 좀 이 몸이 차분해지게 되죠. 예, 호흡을 복식 호흡으로 심호흡으로 아주 길게 유지하니까요. 하타 요가를 하고 나면 정적인 그런 차분한 상태가 되고요. 또 한 동작을 오래 하다 보면은 예. 좀 잘못된 동작들,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살려가지고 좀 바른 자세로 교정해가면서 이 요가 수련을 이어갈 수 있는 게 하타 요가의 특징입니다. 예, 하타 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유튜브로 DKK님께서는 요가 시에 호흡을 중시 여기는데 호흡과 무관하게 반대로 좀 호흡할 경우에는 몸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네요. 호흡과 반대로 호흡한다는 게 어떤 질문인지. 그러니까 정답이 있잖아요. 그렇죠. 호흡법이. 심호흡, 네, 예. 복식 호흡. 그거를 오답으로 계속 동작을 취할 때마다 반대로 하게 되면 동작이 좀 흐트러집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호흡을 유지하는 이유가요. 예, 예. 몸에 이완 작용을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예. 심호흡이 들어가면은 근육의 힘이 풀리면서 조금 더 뭐 가슴이 열리고 확장되고 좀 이렇게 닫혀있던 어깨도 확장되고 예. 요런 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심호흡, 복식호흡을 저희가 안내드리는 건데요. 예. 심호흡을 하지 않고 짧은 호흡으로 이어가면요. 몸의 변화가 덜 생깁니다. 왜냐하면 근육의 수축 이완 작용이 덜 일어나게 돼서요. 예, 예. 요 심호흡, 복식호흡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네.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일단 그러면 빈야사 요가. 비냐사 요가. 네. 빈야사 요가. 이게 뭡니까? 이 비냐사 요가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요가 하면은 정적인 이미지잖아요. 예, 예. 그 이미지와 살짝 차이가 있습니다. 예. 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다소 경쾌한 리듬으로, 이 음악도 경쾌한 리듬으로 끌고 가고요. 또 역동적인 자세들을 많이 취하는데요. 왜냐하면은 비냐사 요가가 한 동작을 오래 유지하는 이 하타 요가와 달리 예. 한 호흡에 한 동작씩, 예를 들어서 A 동작을 들이마시는 숨에 했다가 B 동작을 내쉬는 숨에 하고 이런 식으로 한 동작마다 호흡을 계속 연결해 가는 게 좀 빠르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다소 움직임이 정적이기보다는 역동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요가는 좀 정적인 운동이라서 나랑 안 맞다 하시는 분들은 비냐사 요가라든지 뭐 아슈탄가 이런 요가도 있거든요. 예. 그런 요가를 접해보시면 요가가 이런 거였어? 라고 좀 신세계라고 생각하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니 이게 한 동작에 뭐 마셨다가 뱉었다가 이게 됩니까 이게? 그래서 예. 빠른 리듬으로 가는 게 이 비냐사 요가의 매력이에요. 그러면 좀 살 빼는데도 좋겠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비냐사가 특히 동작의 특성상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엎드렸다가 이런 동작들이 많거든요. 예, 예. 근데 이 동작들을 한 호흡에 이어가니까 유산소 운동이 됩니다. 비냐사 수업을 하고 나면은 좀 몸에 열이 달아오르면서 예. 유산소 운동이 되고요. 또 칼로리를 소모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예. 요가 종류별로 좀 매력이 다른 것 같습니다. 뭐 저는 다 힘든 요가예요. 우리 황진 아나운서 안 힘든 게 어디 있겠어요? 자, 아무튼 요가를 뭐 단순히 정적인 운동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좀 오산 같아요. 또 다양한 요가 종류가 있으니까 네. 종류에 따라서 여러분이 맞는 요가를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3분 요가 리 씨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스테. 네, 나마스테.
네,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보겠습니다. 정부의 사전 청약 일정 발표 후에 3기 신도시에 대한 관심이 그야말로 뜨겁죠. 3040 젊은 층에서도 서울 지역 대신 자족 기능, 교통망 등을 확보한 3기 신도시로 눈을 돌린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3기 신도시 청약의 모든 것, 이 시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부동산에 대해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댓글창을 통해서도 참여 가능합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동국대 법무대학원 고준석 겸임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일부에서 이 전세가 매매가를 뛰어넘는 네, 예, 뭐 역전세. 네, 깡통 전세라고 그렇죠. 하죠. 네. 예. 지금 부동산 상황을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거래량은 조금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예, 예. 이제 워낙 저금리이다 보니까 예. 이 전세 물량이 줄어들고 전세 가격은 다소 이제 우상향하는 이런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자, 3기 신도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네. 3기 신도시 발표 당시에만 해도 거주, 일자리 수요가 집중된 강남과는 거리가 멀어서 한계가 좀 있겠다. 이렇게 전망이 됐는데. 네. 최근 상황을 보면은 이 젊은 층에서도 관심이 꽤 높은 것 같아요. 네. 이유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이 정부는 내년 7월부터 공공 분양주택에 대한 이제 사전 청약을 실시하기로 했죠. 예, 예. 그래서 3기 신도시에 대한 관심이 현재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는 주변 시세보다 20%에서 30% 정도 싸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기 때문으로 네.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내년 이제 하반기부터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무주택자들, 특히 3040 무주택자들이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고 예. 사전 청약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이제 신도시 사전 청약 공고는 내년부터 이제 각 아파트 단지별로 한국감정원 청약홈에서 이제 공개가 되는데요. 예, 예. 사전 청약 때는 이제 입지 조건, 주택 규모, 면적이죠. 세대수, 추정 분양 가격, 계략적인 이제 설계도 등 이런 기본적인 주택 정보 및 본청약 시기, 입주 예정을 이런 것들이 이제 제공되고요. 오는 2022년 까지 3기 신도시를 포함해서 수도권 공공택지 약 24만 호 정도가 예. 분양 예정에 있습니다. 예. 특히 그 서울 접근성을 두고 네. 2기 신도시와 비교할 때 인기 지역인 판교나 위례, 광교를 제외하면 3기 신도시가 좀 더 낫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이제 수도권 신도시 중에서 교통망이 가장 잘 갖춰진 데가 이제 판교라고 볼 수 있죠. 네. 판교, 광교, 위례 이런 정도가 아주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데 이번에 이제 발표된 그 3기 신도시를 보면은요. 남양주 왕숙이 6만 6천 세대 예. 가구 정도, 하남 교산이 3만 2천 가구, 인천 계양이 1만 7천 가구, 고양 창릉이 3만 8천 가구, 부천 대장이 2만 가구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이제 관심을 많이 보이는 데가 하남 교산 3만 2천 가구가 예, 들어서는 데하고요. 고양 창릉 지구죠. 예. 3만 8천 호가 들어서는 이 두 곳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 이유를 봤더니 하남 교산 지구는 한 200만 평 정도 규모가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서울에까지 강남까지 나오기는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2023년 여기에 도시철도를 착공을 해서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송파 하남 간 도시철도가 이게 이제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20분대로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광역 교통망이 갖춰지는 이런 곳들은 이렇게 이제 인기가 있을 그렇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예. 접근성도 굉장히 개선되고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서 고양 창릉 같은 경우도 여기가 지하철 6호선 세전역에서 예. 고양시청까지
이게 이제 고양선을 연결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아직 예. 확정은 안 됐지만 자,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고양 창릉 지구도 굉장히 입지적으로는 그렇죠. 굉장히 좋은 지역으로 꼽힙니다. 예. 그래서 이런 지역에 관심들을 많이 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아무래도 뭐 서울과 이런 전철이 뚫린다면 그렇죠. 그렇게 네.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네. 관심이 좀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자, 그럼 청약 준비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사전 청약을 준비하는 분들 어떤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될까요? 예, 우선 이제 청약 자격이 가장 중요하죠. 예. 내가 이제 청약 자격을 갖춰놔야 되는데요. 사전 청약 자격은 일반 본 청약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일단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야 하고요. 입주자 저축가입 즉 청약 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해당 지역의 거주 요건도 갖춰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투기과열 등 규제 지역 1순위 모집에 청약하려면은 해당 특별광역시군에 2년 이상 거주해야 예.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남에 내가 청약을 하려고 하면은 하남시에 2년 이상 거주했다라고 하면은 가장 유리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선 공급 비율을 봤더니 해당 시군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지역에는 30% 1차적으로 우선 경쟁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물량 예, 전체 예. 중에.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에 거주를 한 분한테는 20% 비율 범위 내에서 또 경쟁을 하게 되고요. 예. 또 수도권에 거주한 자에 대해서는 50%가 우선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조금 알기 쉽게 다시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하남에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1차로 해당 지역 우선 선발하는 30%에 해당이 됩니다. 예. 그리고 2차로도 경기도 거주자를 선발하는 20%에도 해당되게 됩니다. 예. 그리고 게다가 3차로 수도권 거주자를 선발하는 50%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총 3번의 이 청약 기회를 얻을 수 있고요. 예. 당첨 확률은 그만큼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하남 지역이 아닌 경기도 성남에서 만약에 2년을 거주했다.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경기도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되는 20% 내에서 1차 청약을 해서 경쟁을 예. 할 수 있고요. 여기서 떨어지면은 50%. 네, 그렇죠.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되는 50%에서 2차 경쟁을 해서 예. 여기서 이제 당락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첨 확률은 조금 떨어지죠.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은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하는 50%에만 청약할 한 번만. 수에 예. 해당되므로 상대적으로 당첨 확률은 떨어지죠. 50%를 이제 날려보내는 거 50%에서만 경쟁하는 거죠. 당첨 확률은 예. 그만큼 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변에 하남 지역이나 이런 지역의 지금 전세 가격들이 다소 이제 그렇죠. 상승하는 이유들이 우선 살아야 되니까. 우선 거주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예. 그 지역들의 이제 전세 가격이 조금씩 이렇게 조금 보이지 예. 않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사전 당첨은 실제 분양 입주까지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사전 당첨 당시와 상황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사전 청약은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예. 뭐 소득이나 자산 등의 요건을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예. 즉 사전 청약에서 당첨된 이후에 그 요건을 벗어날 수도 있잖아요. 예, 뭐 그렇죠. 예. 월급이 올라가서 소득이 증가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뭐 그래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예요. 예컨대 사전 청약 이후 본 청약까지 통상 1, 2년이 걸리는데요. 예. 그동안 소득이 늘어나 기준을 초과하거나 혼인 기간이 7년을 넘는 신혼부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예, 네네. 그렇군요. 네. 예.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9988번님인데 30대 신혼 부부인데 교수님 말대로 무리하지 않고 서울 전세 구하다가 3기 신도시 하남 교산 쪽으로 전세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전세값이 너무 올라서 갈 수가 없네요 하시면서 혹시 이전 신도시 사전 청약과 실제 입주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알 수 있을까요 하셨거든요. 지금 예상으로는 사전 청약과 본 청약은 한 2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전 청약과 본 청약은 네. 2년 정도. 네. 예.
참 이쪽에 지금 3기 신도시에 저 주변에서도 보면 관심 있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네, 네. 자, 또 가장 궁금한 부분이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인데 우선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분양가가 현 주변 시세에 비해서 20% 정도, 30% 정도 낮을 거라는 예측인데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3기 신도시는 주변 시세는 물론이고 민간 분양 단지 아파트보다 예. 약 20%에서 30%가량 저렴한 분양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종잣돈이 좀 다소 부족하신 무주택자들은 적극적으로 여기를 이곳을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20, 30%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예. 일단 주택이 있는 사람들은 청약을 넣기가 좀 가능성이 없겠죠. 무주택자만 해당이 됩니다. 예, 예. 무주택 세대원만.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네. 2875번님, 혹시 3기 신도시의 임대 아파트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하셨거든요. 임대 아파트 계획도 내년에 순차적으로 청약홈에 예. 한국감정원 청약홈에서 정확하게 이제 발표를 할 겁니다. 예. 네, 네. 거기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마지막으로 이런저런 점들 살펴보고 있지만 20, 30대의 경우에는 가점 부족으로 청약 당첨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영끌이라고 하죠. 영어를 끌어모아서 구매를 하는 건데 비강남권 구매를 서두르기도 하고 있는데 젊은 층들이 영끌이 하지 말고 이 3기 신도시 청약 준비를 하는 게 나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3기 신도시에 청약을 하든 사전 청약을 하든 예. 지금 내 집 마련을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작은 계획입니다. 예. 네, 그래서 작은 계획이 서 있는 무주택 실수요자라고 하면은 사전 청약을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내 집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뭐 작은 계획이 서 있지 않고 조금 내 자금 상황이 조금 5, 6년 후에 뭐 이렇게 조금 내가 여유가 생기고 내 집 마련 돈이 다 전부 준비될 것 같다. 대출을 감안한 자금이 예.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사전 청약에 나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내 집 마련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경쟁률이 얼마나 될까요? 경쟁률이 아마 이게 이제 뭐 역설인데요. 신도시 청약, 사전 청약에 대한 역설인데 사실은 사전 청약을 한다는 것은 서울권으로 몰리고 있는 수요를 분산시켜서 서울의 가격을 좀 안정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하지만 이런 사전 청약이 경쟁률이 높아져 버리면은 오히려 그 사전 청약 경쟁률이 주변 집값을 자극할 수도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경쟁률이 센데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이런 또 매수세에 예. 또 이제 자극을 시킬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또 생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네. 5780번님, 사전 청약을 못하고 본 청약에 들어갔을 때 그럼 사전 청약한 사람들과의 경쟁을 하는 겁니까? 라고 하셨거든요. 그렇죠. 네, 경쟁을 하는 거죠. 예. 네. 자, 0126번님,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에 당첨되면 재당첨 제한 규제가 적용되는 건가요? 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전 청약에 당첨이 되면은요. 예. 다른 지역 사전 청약은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는데 집을 내가 사거나 내가 또 다른 민간주택에 분양을 받는 거는 가능합니다. 예. 그런 다른 지역에 일반 분양을 해서 받으면은 사전 청약은 무효가 돼버립니다. 예. 그리고 사전 청약은 계약을 안 하더라도 전혀 불이익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불이익은 없다. 네. 6083번님, 3기 신도시 중에 내년 7월부터 사전 청약이 시작됩니다. 실거주 조건이 있던데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건가요?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갖춰야 되고요. 예.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예. 네. 청약 신청 기간 인근부터만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본 청약 때까지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맞추시면 됩니다. 예, 본 네. 청약 때까지. 네. 예. 6029번님, 일반 분양 시작전인 인천 입주권 가지고 있는데요. 생애 최초 분양은 어려울까요? 하셨네요. 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입주권은 계약을
청약을 한 당시에 예.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유주택자로 보거든요. 그래서 예. 무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은 받을 수는 없습니다. 청약할 수는 없습니다. 받을 수는 없다. 네. 예, 알겠습니다. 5034번님인데요. 다시 한번 청약 준비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 다시 한 번만 좀 짚어달라고 하셨네요. 중요한 것은 이제 청약 자격을 갖추는 게 가장 예. 중요하고요. 사전 청약 자격은 일반 본청약과 동일하게 이제 기준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우선은 무주택자여야 되고요. 세대원 중에서도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 또 청약 통장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주택 청약 통장이 꼭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해당 지역 거주 요건도 갖춰야 되는데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은 우리가 이제 해당 지역 경기도 수도권 이렇게 예.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수도권이라고 하면 인천, 서울을 얘기를 합니다. 인천,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내가 하남 교산에 청약을 한다라고 하면은 예. 50% 안에서 1차로 청약에서 경쟁을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 이런 청약을 갖춰 놓으시면은 사전 청약은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국대 법무대학원 고준석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은 절기상 추분입니다. 벌써 가을의 4번째 절기인데요. 오늘 대체로 맑고 선선하겠습니다. 하늘이 맑고 참 깨끗해서 가을 만끽하기 좋겠는데요. 역시 일교차가 큽니다. 코로나19와 독감 동시 유행이 우려가 되는데요. 외출하실 때 겉옷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내일 뵙죠.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